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기사가 가끔씩 나오는데 좀 답답한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한때 우리를 즐겁게 했던 기사가 지금 변질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인도네시아에 추가 잠수함 3척을 수출 계약을 했다. 이게 2019년 4월달에 나온. 그래서 국민들이 환호를 했죠. 이게 3척이면 1조 1,600억. 굉장히 크잖아요. 그 전에 2011년도에 3척을 계약해서 성사를 했고 추가로 3척 한다니까 아우 기분 좋은 얘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박수를 많이 쳤죠. 이게 최근에 들어서 뭐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그때 2차 사업 계약할 때 인도네시아 PTP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협력이 잘 되는구나. 이제 이 정도 6척 정도 팔으면은 동남아 잠수함 시장은 우리가 굉장히 수출하려고 개척하기 때문에 청신호에 청신호. 국민들 박수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2026년까지 3척을 추가로 이제 인도할 수 있겠구나 이랬는데 계약 후에 조용했어요. 근데 왜 조용하고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조용하면 사고가 나요. 보면은 3년이 됐잖아요. 3년. 근데 이제 계약을 하면은 letter of credit 신용장 개사를 해요. 이제 은행이 이제 해가지고 너 이 은행을 통해서 이제는 돈 거래도 하고 그 다음에 계약했으니까 선수금을 주게 돼 있어요. 쉬운 말로 계약금이지. 선 계약금 이걸 주고 계약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계약이 진행되는 계약 그 스케줄에다 돈도 주고 건조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3년 됐는데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갔어요. 3년 동안 아무 진도가 안 나갔다는 것은 국제상거래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벌어졌어.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빨리 문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대우조선에서 1차 사업 어떻게 땄느냐. 그때는 쟁쟁했어요. 2011년대 1차 사업 3척을 딸 때 그 1조 2천억 했거든. 그때도 막 대박 터졌다고 난리 났어요. 그 전날까지 발표 전날까지 독일의 그 하데베츠 선수, 지금 TKMS 선수인데 하데베츠 선수 세일즈 매니저가 자신하더라. 자신. 대우 우리가 깨면 안 돼. 근데 다음날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우가 이겼어. 온 동네 소문이 다 났지. 그때 이제 승리하게 된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때 가격이 쌌어요. 가격이 일단. 가격이 싸다는 거는 대우조선이 기술 개발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보다 지리적으로 또 가깝잖아, 우리가. 그죠? 인도네시아는. 그리고 수시로 지원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수리 부속, 수리가 문제 생기면 우리가 바로 갈 수 있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잠수함 교육훈련 시설, 그 다음에 뭐 군수조 이런 것들 협력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뭐 데려다 교육도 시켜주고, 우리 디젤 잠수함 교육훈련 시설은 세계 최고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국제 잠수함 과정도 운영하고 있고 불러다 교육도 시켜줬다고. 그런 것이 많이 작용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30년 무사고 했잖아요. 30년. 그러니까 뭐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호감을 가졌고 그 다음에 3척을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옛날 독일에서 사온 아주 오래된 그 잠수함 2척을 수리를 해 완전 새 배를 만들어줬다고. 거기에서 신뢰감을 얻은 거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인도네시아로 1차 사업 3척을 수출했어요. 그런 것들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3척을 다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장비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막 계속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굉장히 양측의 그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인도네시아 첫 1차 사업 할 때도 매 2년마다 우리가 하와이 림팩훈련 배물고 가잖아요. 거기서 뭐 고장 한 번 난 적 없어요. 우리는 다른 호주나 이런 데는 중간에 고장에 들어간다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안 들어갔어. 그런 것이 다 그 보증이 됐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측 주장은 아니 불량품 만들어 줬기 때문에 추가하기 싫다. 그다음에 현재 보니까 3척을 인도했는데 2척에 음파 탐지 장비에 그 콘솔이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컴퓨터 로직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카드가 외주에 수리 나갔대요. 그래서 2척은 지금 부두에 묶어놨다 하더라고. 2척은 그런 거 가지고 핑계를 대는데 우리 한국의 대우 측 주장을 들어보면은 왜 정비를 제대로 안 하느냐.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나 장비나 다 정확하게 주기 맞춰서 하면은 잘 돌아간다고.
우리도 아프면 약 먹이는 것 같이 배도 똑같아요. 배는 더 잘해야 돼. 그래서 이제 대우 측에서는 그런 걸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인도네시아 돈도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가적으로 우리 한국 같이 육상에 살 수 있는 훈련 장비나 이런 게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도 계약을 못 하고 진정이 있을까 말까. 그래서 좀 난망한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최근에 2월 달에 프랑스 네이벌 그룹이란데, 네이벌 그룹. 거기엔 잠수함 만드는 그 조선소인데, 거기하고 인도네시아 PT8 조선소, 우리가 이제 했던 협력했던 조선소하고 MOU를 맺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우하고 지금 해가지고 추가로 세척 만들고 이게 계약했는데 진행도 하나도 안 되는 가운데서, 계약이 이행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다른 조선소하고 외국했다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도.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 누구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런 사례가 없거든. 그 계약이 끝나고 종료되면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하면 몰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프랑스에서는 자기들이 또 인벌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 들으면 프랑스에서는 그거 추가의 세척이 아니고 그 다음 세척, 배치 개념이라고 했죠. 세척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하겠다, 그렇게 표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를 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추가 세척이 결정되지도 않고 계약서이 집행이 안 되는데 이 가운데 뛰어든다는 거는 프랑스도 좀 상거래를 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같이 짬짬이가 돼가지고 프랑스하고 인도네시아하고 같이 비방하는 것 같아요. 한국 대우에서 제공한 잠수함이 좀 성능이 떨어진다. 프랑스에서 뭐 같이 협력해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우리를 그 기술을 공격하고 뭐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다 양쪽에 다 권고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1987년도에 209 잠수함, 한국의 첫 번째 잠수함을 독일에서 가져왔느냐. 그때도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태리 세 나라가 경쟁했어요. 그때 우리가 독일 거를 선정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당시 11개국에 47척이 팔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좋은 배라는 얘기지. 그리고 안정적이라는 얘기지. 신뢰감이 있다는 얘기지. 처음 배를 가져오는 나라는 항상 그런 걸 고려해야 돼요. 지금 뭐 그런 어떤 그 프랑스에서는 아니 209 잠수함은 하도 많이 팔려가지고, 독일제는 많이 팔려가지고 그 소음 특성을 다 안다. 전쟁 나가면은 뭐 전투에 가면은 바로 알기 때문에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잠수함은 어느 정도 소음은 거의 다 알아요. 그러나 얼마만큼 조용하냐, 그 내 목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냐, 이걸 아까 잠수함은 얘기했잖아요. 소음을 얼마만큼 줄이느냐, 이것이 굉장히 건조기술이라 하이텍이라고. 그런 거 볼 때는 디젤 잠수함 중에 209 잠수함, 214 잠수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일의 잠수함은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우리들 대우조선에서 그런 노하우를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역설계해서 수출한 거기 때문에 소음주의는 굉장히 작다. 그런 걸 다 커버할 수 있다. 87년도 처음 독일에서 잠수함 가져올 때 제가 그 사업단에서 교육훈련 담당했다고. 또 독일에 가서 2년 반 동안 파견해서 교육받고 이런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14급 잠수함 1800톤짜리도 2000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가져오게 됐는데, 이때는 프랑스의 스콜피움 잠수함하고 독일의 214 잠수함 이렇게 또 경쟁했어요. 그때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일단 가격이 쌌어요. 스콜피움보다. 그 다음에 소음이 엄청 작았어. 독일에서 그 막 소음을 굉장히 줄였다고 자기 우리한테 제시할 때. 야, 정말 조용할 비교가 안 되네. 근데 독일에서 너무 줄였어. 그거를 너무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인도 받을 때 독일에서 벌금 냈어요, 우리한테. 거기를 충당을 못해. 그 특정 주파수에서. 그 정도로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이 셌다고.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왜 한국이 독일제 잠수함을 갔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경쟁에 뛰어드는 회사는 왜 졌는지, 이런 것들을 인도네시아는 잘 눈여겨보고 귀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재앙으로 갈 수 있어요. 잠수함은 하나 잘못하면 다 죽어요. All for one, one for all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죽고, 그런
공동 운명체 가장 센 게 잠수함이라고.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대우조선소하고 갈등이 좀 있는데 대통령도 필요한 방문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윈윈을 해야 되잖아. 주고받고 해야 된다고.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갔어요. 1차 사업, 2차 사업 할 때. 도와주고 그다음에 뭘 우리가 교육훈련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정부가 이제 개런티를 해줘야 된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PMS 체계가 정립이 안 됐어요. 이건 플랜트 메인터넌스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계획 정비제도 그래요. 이거는 미국에서 우리가 들여왔어요. 배 타는 승조원들이 데일리, 위클리, 먼스리, 쿼더리, 세미 애뉴얼이 해가지고 매일, 주간 이렇게 어떤 장비별 다 나눠져 있어요. 정비하는 게. 그거를 정확히 지켜야 돼.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 이런 거 정립이 안 됐다고. 그 다음에 해군의 정비창에서 수리하는 것도 다 정해졌어요. 214급 잠수함 같은 경우 1800도짜리 같은 경우는 수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R1은 45일짜리, R2는 120짜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건조 조선소,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서는 214급 같은 경우는 15개월이에요. 15개월. 이게 다 정해져.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배가 굉장히 그 고장이 빈도가 작고 대치가 불가해요. 이거는 수리가 불가하다고. 그 다음에 동류 전환은 이건 수리 부속을 충분히 확보해야지 동류 전환 가지고 계속 땜질 하다가는 이 배 전체가 다 허물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 시설. 제가 이제 독일 잠수함을 처음에 인수해가지고 제가 거기 작전관을 했는데 그 배를 내리고 나서는 독일의 배뜨랑 그 교관들을 5명을 초청을 했어요 또. 왜냐? 다시 점검만 한번 해줘라. 우리가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잠수함은 육상에서 훈련을 하고 바다로 나가요. 왜 그렇지 않으면은 물속에서 훈련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상에서 전술훈련장, 그 다음에 잠수함 모형 그대로 만들어 놓다고. 기동도. 거기서 충분히 숙달하고 나가는 거. 이걸 정말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배 나가서 해상에 나가서는 전투 자망훈련 그래요. 다이빙 테크니컬 컴뱃 트레이닝 그래. 전투 자망훈련. 그런데 이거는 전투 중에 수리하면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수리하면서. 독일 교관들 5명이 타요. 어떤 배. 그래가지고 물 위에 올라와요. 물 올라 수상하게 딱 놓고 승조원들 다 밖으로 나와. 그리고 교관들이 들어가 잠수함으로. 그래가지고 그 장비에 선 있잖아요. 선을 연결을 거꾸로 해놓는다고. 뭐 볼륨을 줄인다든지 유압을 줄인다든지 해놓는다고. 그러니까 잘못되게 만들어 놓은 거지 배를. 그리고 이제 승조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교관이 비상 그래 항공기 나온다. 그래 항공기 적 항공기 온다. 그러면 얼른 들어가야 될 거 물속으로.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막 그대로 묘사한다고. 비상 막 들어가면서 막 그러는데 선을 거꾸로 했는데 안 들어가지잖아 배가. 그러니까 잘못하면 엄청 당황하죠. 너무 피곤해요. 한 일주일 하는데. 그래 거기서 막 지적하고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그래 거기서 수준이 팍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30년 무사고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없이 그냥 돈 아낀다고 수리부스도 안 가져오고 안 사고 교육훈련 장비 돈 없다고 육상에 교육훈련 장비 없고 그러면은 승조원들이 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승조원들의 목숨을 보장할 수가 없어. 정말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도 하나 있었잖아요. 인도네시아에.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저도 그때 글도 쓰고 우리 잠수함부대에서는 그 애도의 표현도 하고 묵념도 하고 그랬어요. 같은 잠수함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배 척수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돈만 생각하다가는 그야말로 재앙을 면치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이제 교훈도 보고 정책 결정자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좋은 성능이 좋은 배를 받아가지고 계약도 발효하고 해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인도네시아 잘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잘 충분히 협조하고 서로 양보해서 빨리 계약 발효하고 또 추가적으로 잠수함도 확보할 수 있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